어떻게 접근하지? 내가 찍고 싶은 주제가 저기 있고 피사체가 저기 있어.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지? 굉장히 막연하죠. 처음에는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독립 다큐멘터리를 할 때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해서, 물론 스토리라인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는 가는데, 내가 뭐 이렇게 딱 각본처럼 딱딱딱 이렇게 짜가지고 그 내용대로 뭔가를 촬영한다? 거의 힘들거든요. 특히 이 제 장르 특성상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는 분명히 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연출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였었단 말이죠. 제일 해피한 것은 다 만들어 놓고 찍는 게 좋죠.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스태프들을 데리고 가서 촬영하고 만들면 굉장히 행복하지. 그런데 대부분의 촬영 현장의 어떤 컨디션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저예산 독립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딱딱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혹은 광고처럼 짜놓고 찍는 경우가 거의 없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저야 제 경우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신업 정도만 이번 회차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찍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터뷰 라인은 이런 라인들이니까 요런 어떤 구성원을 좀 섭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만 서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촬영을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쪽 장르에 접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찍기 전에는 광고 스타일의 영상을 만드는 그런 프로듀서였었는데, 컷 단위에 초 단위에 그 다음에 샷 단위, 이런 아주 비주얼적이고 호흡이 빠른 이런 영상들을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토리에 대한 갈망이 막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굉장히 운이 좋게 부서 이동을 통해서 그런 장르를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사람들을 데리고 인터뷰 다큐를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레이션, 성우나 혹은 어떤 제3자의 화자가 이 스토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나레이션 형식의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있잖아요. 사자가 초원을 뛰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인터뷰 라인을 가지고 스토리를 끌어가는, 그러니까 내레이터가 아예 없는 그런 스타일의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했었죠. 그게 이제 인사이트 피플이라고 제 서브 채널에 올려놓은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인물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굉장히 흔한 스타일이 되어버려서 멋쩍기는 한데, 어쨌든 2012년 정도에 나름 대한민국에서 그런 스타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몇 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감히 저만 했습니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으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터뷰 라인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미리 구성을 해서 그 콘티를 가지고 촬영 현장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제가 원하는 대상자와의 인터뷰 라인을 통해서 스토리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자와 인터뷰를 좀 심층 인터뷰를 기본적으로 갖고 시작을 했었죠.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만 저는 제 스토리를 이끌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태원 지구대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 분들하고 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했었는데, 제가 만들었던 모든 다큐멘터리는 이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화자가 자기의 어떤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작업 패턴이었었어요.
나름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다면 앞서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서 다 그런 스타일로 하니까 뭐 흔해 빠진 스타일이 돼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 라인을 갖고 가는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저는 잘 만들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생작으로 여기는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아드레날린 번아웃 시리즈가 있거든요. 제 채널에 만들어 놓은 것들 쭉 올려놨는데 2012년도에 제가 CJNM에서 인사이트 TV를 맡아서 책임 PD로 후배들과 같이 그 채널 유튜브에 만들었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운영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데스크에만 앉아있고 싶지 않아서 직접 이제 현장을 뛰면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시리즈들이죠. 그런 것들이 인사이트 피플, 그 다음에 이태원 지구대, 그리고 아드레날린 번아웃까지. 아드레날린 번아웃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실총 사격하고 막 이러는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특히 한국 사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었던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잘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만들었었죠. 근데 너무 앞서갔어. 너무 일찍 해버려가 진이 다 빠져버렸죠. 영화배우인 정찬 씨가 실총사격 클래스를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꿈꿔왔던 그런 장르에 대한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거든요. 정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촬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인물이 처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와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의 어떤 감정 라인이 어떻게 변하고 본인의 어떤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중점을 좀 두고 다큐멘터리를 연출을 했었어요. 그 역시도 주인공인 정찬 씨가 본인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본인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벌써 한 13년 전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그닥 꿀리지 않을 편집 스타일 그리고 사운드 믹싱, 그래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드레날린 번아웃은 그 당시만 해도 시청자들 반응이 방송도 했었는데 XTM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방송도 했었는데 편집이 엄청나게 촘촘하다 보니까 와 정말 너무 호흡이 빠르다 이런 항의 아닌 항의도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흔하게 다들 하는 그런 편집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앞서갔어. 그렇게 나름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장르의 필모그래피가 하나 남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들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새로 생겼을 때 신생 성장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그때는 일부러 제가 호흡을 좀 길게 갔어요. 장면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좀 호흡 길게 그렇게 갔었는데 역시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쿠팡플레이에 지금 오픈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텐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도 역시 그 세비야 FC의 주장인 이반 라키티치의 인터뷰를 베이스로 스토리를 전개를 했었고요. 늘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현장을 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면 누군가의 중심이 될 만한 캐릭터를 좀 설정을 하고 그 중심이 되는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유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갔을 때 인터뷰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별로 걱정 안 해요.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그림이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이건 편집이 이렇게 되겠다 뭐 그런 어떤 희열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팁이 있는데 보통은 보면은 인터뷰를 따실 때 굉장히 기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그런 PD분들이 가끔 보여요.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진행한 그런 인터뷰 소스를 가지고 편집을 했겠구나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해서 받아갖고 와서만 인터뷰 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느낌을 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인터뷰할 때는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내가 갖고 간 질문지를 가지고 그냥 읽어서 뭔가 기자회견 하듯이 그렇게 받아내는 느낌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적어갔으면 내가 이 질문지를 적었을 때 어떤 목적,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의식을 한 상태에서 인터뷰에게 질문을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지내보시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이러고 물어보고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서로 정말 단답형으로밖에 대답을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 라인을 가지고 스토리를 짜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인터뷰이가,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이 뭔가 이야기를 많이 꺼내주셔야 되는데, 내가 질문한 것을 받아서 그냥 단답형으로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